해서 저희 이제 순서대로 기장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자료 받으셔야 돼요. 대표님, 통장이체 참고해서 모든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통장을 받아서 처리하진 않지만 저는 실은 미리미리 처리하는 편이기 때문에 통장 미리 받아서 각각 이체됐던 내용 받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들은 이거를 저희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받기가 좀 힘들어요. 해서 제가 조금 자주 쓰이는 내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등기권리증. 이거는 물건 살 때, 부동산 살 때 이 법무사 사무소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등기권리증입니다. 라고 해서 뭐 매매계약서, 그리고 법무사 비용, 취득납세 등 각종 영수증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주세요. 해서 뭐 저 땅 샀어요. 뭐 드릴까요? 매매계약서만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요 대표님 등기권리증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 뒤에는 지방세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라고 해서 예정 신고를 해요. 이 예정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필수로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타 비용 영수증. 우리 아까 개발행위 허가, 뭐 농지보전 부담금 등 이 토지에 관련된 비용들 꽤 많잖아요. 그거 그냥 뭐 1,000원짜리 아무 상관없이 모든 비용들 다 달라고 하셔서 자료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료 정리하는 건데요. 실은 이게 가장 오래 걸리긴 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엑셀 파일이고요. 재고관리 중요성부터 설명드리면 타 업종과 완전히 다른 재고관리예요. 저희 이제 음식점 하시거나 일반 도소매 할 때 이때 재고 뭐죠? 음식점이나 도소매들의 재고는 그냥 이익, 수익, 관리하는 용도로 세금, 대표님 세금 너무 많아요. 세금 좀 더 줄여주세요. 재고 더 많이 넣을게요. 비용 더 많이 뭐 있는 걸로 칠게요. 재고 좀 줄여서 비용 더 많이 넣을게요. 라고 하거나 대표님 우리 사업장 이번에 좀 이익 많이 나야 돼요. 비용 좀 줄여주세요. 하면은 재고 많이 남기고 사업장 이익으로 마무리들 많이들 하셨죠. 부동산 매매업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해서는 뭐 가라 비용도 잘 안 들어가고 정확한 비용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긴 합니다. 이거에 따른 게 세무조사의 위험성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맡고 있던 사업장 중에 이 세무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분명 부동산 매매업은 재고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고 그냥 조금만 더 잡아달라고, 그냥 조금 더 재고도 많이 썼다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재고를 줄여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비용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들었겠죠. 세금이 줄어드는 걸 세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당장에 세금을 줄이셨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가 여기 사업장 재고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세무서에서 뭘 알고 있는지를 가장 알아야 돼요. 언제나 이 세무조사라는 건 세무서의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알고 있는 건 뭐냐? 세무서에서 알고 있는 건 우리가 토지를 넘기는 순간 등기가 법무사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서는 우리 사업자 명의로 된 토지가 뭐 다른 사람한테 판매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얼마에 팔린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땅을 얼마에 산지도 얼추 알고 있는 거예요. 해서 뭐 이 땅을 두 개 팔한다고 했을 때 뭐 한 10만 원짜리 땅 15만 원에 팔고 이거가 뭐 좀 얹어서 받는다고 해서 이 토지를 반쪽에서 팔면은 이 세무서 입장에서는 재고가 5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비용 너무 좀 더 많이 계산하려고 재고를 줄여서 한 2로 신고했을 때 세무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많이 뭐 비용을 넣더라도 이거에 대한 차익은 좀 있을 텐데 그럼 이 차익 3원 어디서 난 거야? 이 재고 어떻게 계산한 거야? 라고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파일을 정확하게 작성해 놓고 세무사랑뿐만 아니라 세무사랑에 있는 학교잔액 시산표 그리고 거래처 원장을 다 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둡니다. 이쪽으로 다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매출 또한 정리를 해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님과의 소통에서도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남아있는 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부에 있는 재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표님은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충 10만 원쯤 들어갔고 5만 원쯤 들어갔고 반 팔았으니까 7만 원 5천 원 있죠?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세세하게 나눠서 장부를 해놓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그 재고와 조금 다르다면 우리는 정확히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님, 그 7만 5천 원 중에 실은 20년도에 남아있던 거 있고 뭐 21년도에 남아있던 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이거예요. 저는 이 만든 엑셀 파일 대표님께 보내드려요. 대표님 저희가 계산한 파일이고 저희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놨고 이 중에 지금 팔린 거 얼마라고 해서 대표님께도 업무할 때 중간중간에 저는 같이 대표님과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게끔 얼추 맞게끔 늘 잡아뒀습니다.